자, 우리 장원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 장원철 배우 같은 경우는 무대보다는 영상 쪽으로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좀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좀 권유를 했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외모 때문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그 뭐랄까 후덕한 얼굴 그리고 이제 범상치 않은 이 떡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흔하게 이게 볼 수 없는 배우의 외모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다 보니까 자, 우리 그 장원철 배우부터 이 외모 배우의 외모에 대한 이제 배우로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줘 보시죠. 일단 요즘 어린 친구들을 보면 다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날씬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부러운 부분들도 있죠. 네, 왜 그렇죠. 나는 그렇게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제 외모에 대해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 가지 정말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를 해보고 싶어요. 예, 다음 분, 다음 배우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작품이나 영상이든 여러 여러 얼굴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얼굴이 맞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감사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성 있는 얼굴, 이쁘고 잘생긴 얼굴 뭐 이렇게들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쁘고 잘생긴 것도 그런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본인의 얼굴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그런 역할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배우를 할 수 있다. 아니, 이 얘기입니까? 네, 예. 배를 하는데 자기 외모에 대해서 그 깊은 고민은 필요하되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 네, 네,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그 우리 이 중에 이 배우 중에 저희가 그 가장 외모에 자신감을 보이시는 우리 라슬기 배우부터 라슬기 배우가 이제 본인 가장 이쁘다고 본인이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외모 이제 예쁘고 잘생긴 거보다는 저는 이제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배우는 개성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정말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중국에서 이제 대학 석사를 하셨는데 중국에서도 외모 지상주의 어떤 배우를 뽑는 데 있어서 외모를 혹시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을 선발하는데 외모를 많이 보는 편입니까? 글쎄요. 저희 학교 재학생들 보면은 뭐 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거의 다가 아니라 거의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제 이거 실제로 이제 제가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가 다른 학과에 뭐 이제 사인 받을 게 있어서 이제 다른 학과 사무실을 들렸는데 그 학과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기과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너 연기과처럼 안 생겼는데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네, 정말 참 공감이 되는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도 보통 연극영화과는 연기 전공, 뭐 연출 전공, 뭐 스텝 전공 이렇게 나뉩니다만 예, 보통 연기 전공자들에게 너 연출 전공이지라고 말하는 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치욕적인 그런 경험.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네. 우리 배우들 중에 가장 미모로는 이제 빠지지 않는 김윤지 배우 묻지 마시고요. 이제 김윤지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실게요. 그 배우가 이제 그 외모 때문에 어떤 뭐 고민을 한다. 어떤 뭐 그런 배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약간 뭐 본인이 뭐 배역에 가진 욕심이나 아니면
어떤 배우로서 이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보다 개성적인 역할이나 그러니까 뚜렷하게 그런 개성적인 이미지가 있는 역할을 원한다면 그게 그런 캐릭터가 만약에 뚱뚱한 캐릭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런 거라면은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할 거라면은 본인의 그런 걸 살려서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캐릭터밖에 계속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그 하나의 이미지 캐릭터만은 자기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완전 요즘 상업극 같은 경우에는 상업극의 뭐 주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자든 여자든 외모를 많이 본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본인이 욕심이 있다면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외모가 중요하다 나오는 결론이죠, 그죠? 네,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담비 배우, 정담비 배우는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우가 배우를 꿈꾸는 분들이 과연 이제 외모가 우리가 배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뭐 편안하게 본인이 느꼈던 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외모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외모보다도 약간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개성하고 많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토론의 주제가 뭐 사실은 하나만한 주제, 네. 하나만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만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 외모라는 거는 외모가 반드시 이뻐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가 아니라 잘생긴 배우도 필요하듯이 뚱뚱한 배우도 필요하고, 그죠? 못생긴 배우도 필요하고, 무섭게 생긴 배우도 필요하고, 꽉 말른 배우도 필요하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캐릭터를 어떤 개성을 가진 배우로 연기 활동을 이어갈 것이냐,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평가받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기 배우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트레이닝들에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고 어떤 트레이닝에 좀 더 열심히 좀 시간을 안 배웠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저부터요? 네. 저는 그때 성우 학원을 먼저 갔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저는 개인 레슨을 통해서 배우 수업을 받았고요. 아하. 네,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성우와 배우를 병행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우 시험도 보고 이제 배우 수업도 하고,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혼란이 와서 이제 그 순간부터는 온전히 배우 연기로만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저는 일단 중점적으로 둔 거는 화법, 화술. 원래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빨리 이 사투리를 벗어나서 이제 표준말을 쓰고, 그러니까 일단 표준말을 쓰지 않으면은 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일단 깨트리는 거에 가장 중점을 뒀고요. 그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대본 분석하면서 그렇게 연기를 배웠고요. 그거와 동시에 이제 틈틈이 노래도 조금씩 했고요. 그 울산 출신이기 네. 때문에 사투리를 원래 좀 많이 썼었나요? 심각했죠. 그 옛날 울산 사투리 한번 잠깐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굉장히 어색한 사투리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말이 사실 더 네. 익숙해져서 네. 서울말. 서울말. 근데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울 표준말과 방송 언어는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표준어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서울에 사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기용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사투리를 고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데요. 일단은 귀가 트여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듯이 정말. 많이 그러니까 들어야 사투리를 된다.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 이거 이 말 표준어로 해봐 하면 자기는 표준어를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혀 듣는 사람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그 음가를 인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음가로 하나하나 한 글자씩 말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하는 말을 본인의 귀로 듣는 연습이 네, 귀가 돼야 트여야 된다. 돼요. 네. 아하. 그러니까 서울말과 사투리가 스스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음가를. 네. 이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 지금 사투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장원철 배우 영상 쪽으로 요즘에 일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영상 쪽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본인의 노하우 뭐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대단한 노하우는 없고요. 이렇게 모집 공고를 저는 진짜 빠짐없이 다 체크해요. 뭐 여러 부분에서 뭐 네이버 밴드라든가 아니면 뭐 필름 메이커스, 뭐 요즘 나오는 뭐 메가폰 코리아, 뭐 어라운더스 이렇게 모집 공고를 제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나와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져. 제가 20대 남자 아니면 뭐 초등학생 여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 아빠, 중년, 뭐 30대 뭐 이런 저랑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관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는 일단 무조건 다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금액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지원자 수를 보면 이렇게 뭐 금액이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얼마 이상 아니면 지원을 안 한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지 그 지원자 수가 확실히 달라요. 진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게 얼마를 주느냐보다 이 촬영에서 나오는 역할이 재밌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건가 이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영화를 하든 드라마를 하든 뭐 아니면 뭐 간단한 뭐 광고를 하든 거기서 나와주는 역할이 내가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금액이 높으면 좋죠. 저도 어쨌든 그러면 금액이 적은 일이라도 예. 그날 이제 촬영 개런티 예. 출연료가 적어도 내가 좀 이걸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역할이겠다라고 판단되면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을 통해서 또 이제 이게 다음번 좋은 기회가 또 연결이 되거나 이런 일도 혹시 있었나요 혹시? 많지는 않았는데 있기는 했었어요. 뭐 같은 계열 회사에서 제가 그래 명칭을 정확하게 하자면 도라이덴티티라는 작품이 그 예능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그 재현 배우로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그 연애 참견에서 제가 따로 이렇게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거기서 나온 걸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 이렇게 출연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영상 쪽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어떻게 아마 이제 배우들 중에는 영상 쪽으로 하면은 영상 쪽으로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뭐 금전적인 문제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영상 쪽으로 하면은 뭐 공연을 해서 한 달 동안 공연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하루 이틀 만에 또 벌 수 있고 뭐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죠? 예, 그렇죠. 예,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또 게다가 이제 또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면은 대학로에서 연극 오래 한다고 이게 저희 대리에서 과장 승진하고 저기 부장 승진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사실은 뭐 20살 때부터 해서 10년간을 연극을 해도 페이 수준은 그대로 머물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그죠. 근데 예. 이제 영상 쪽은 인지도가 쌓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점점 페이 수준이라는 게 이런 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보다 지금 영상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좀 수익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좀 월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연만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제가 느낀 게 이게 내가 열정 페이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삶도 영위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페이 수준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저기 쌀밥에 고깃국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수준 됐다. 예.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뭐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밥만 사줘도 출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뭐 단편 영화, 학생 영화들도 일정 페이가 이렇게 제시되지 않으면은 그 구인 공고도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 됐죠, 그죠? 예, 오히려 구인 공고 올리고 이렇게 욕을 먹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장원철 배우하고는 좀 이제 같이 공연도 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는 보면은 잠깐 짬이 나는 시간이라도 그 필름메이커스 들어가갖고 구인 공고를 거의 뭐 하루에 뭐 몇 번이라 할 거 없이 거의 수시로 들어가서 체크하는 걸 제가 봤어요, 사실은. 얼마나 자주 이걸 체크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나면 나는 대로 정말 이렇게 핸드폰으로 게임할 시간이 있다면 필름메이커스를 한 번 더 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회, 4회로 보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 보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뭐 3번, 4번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기회인데 늦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늦게 확인을 해서. 그렇게 자주 보는데도. 예. 네. 하지만 뭐 늘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거기에 죽자 살자 매달리라고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남는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면 분명히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전에 그 어떤 배우가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버팀에서 오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죠? 버티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찾아 나서면 분명히 본인에게 잘 맞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머지않아 장원철 배우가 그 이제 공중파 방송에 곧 이제 나오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번에 한번 다음번에 장원철 배우와 또 이제 영상 쪽으로 일을 하는 좀 몇몇 배우와 함께 초대해서 또 이제 연극 무대 연기 쪽에 활동을 하다가 영상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향을 한 배우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할 거고요. 네, 오늘 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거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신청 좀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방송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신 배우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한 분씩 어떻게 오늘 소감, 방송 소감 한 번씩 짧게 길면 안 돼.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씩. 네, 윤지 배우부터.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저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많은 비전공자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저희 방송을 듣고 좀 더 용기 내고 노력하고 그래서 다들 더 좋은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뭘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굶주렸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공연 보러 오세요. 네, 이 공연 어떻게든 이 공연 전에 이 방송을 올려야 되겠네요, 그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또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세요. 안녕. 우리 친구도 아니지. 네, 수고하셨습니다.